학교제 84페이지. 자.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생명에서. 자,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자, 이게 어떤 시냐면 지금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나라에 제안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폐합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하나로 만들고 수능을 3번 보는 그런 그 제도를 지금 논의 중이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면 몇 년 후에는 현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뭐 우리는 상관없잖아, 그치? 니들 자식은 아니다. 니들 아직 자식 할래 멀었지. 자,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졸다가 아이들이 어때? 웅성웅성대. 그래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내가 동물로 변해 있어. 자, 다음 중 어떤 동물로 변해 있을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졸고 있는데 애들이 웅성웅성 딱 보니까 내가 동물로 변한 거야. 자, 다음 중 나는 어떤 동물로 변해 있을까? 1번 판다. 왜? 귀여워가지고. 자, 2번 사자. 3번 말. 4번 고양이. 예전에 그 뭐 화장품 회사에서 그 광고를 신문에 냈다가 과장 광고로 걸렸는데 거기서 실험을 한 거야. 어떤 광고였냐면 광고인데 다크서클 없애는 화장품하고 주름 없애는 화장품을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판다 여기에다 이렇게 그걸 발랐어. 근데 판다가 다크서클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퍼그 알지? 강아지 퍼그한테 주름 없애는 약을 했더니 정말 퍼그가 주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과장 광고라고 이제 때렸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그 판다 얼굴에다 그걸 발랐더니 진짜로 없어졌어. 그래서 어떤 얼굴이 됐냐면 너희들 뽀로로 안경 벗은 얼굴 알지? 그 얼굴이 돼버렸어.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화장품이 있었어. 진짜로 검색해봐. 너희들 판다 다크서클 화장품 딱 치면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웃겨. 은수야, 네 얼굴보다 더 웃겨. 자, 진짜 나도 동물 가지고 그래. 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캥거루 그 트램플린에서 한번 튀어보게 하고 싶거든. 어느 정도나 뛸 수 있는지 캥거루가. 그게 정말 궁금해. 나 지구 끝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끝나고 하자. 자, 두 번째. 자, 너희들 앞에 5개의 물약이 있어. 자, 5개의 물약 중에서 어떤 물약을 먹을지. 1번. 자, 짝사랑하면 무조건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면 이 물약을 마시면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면 무조건 사랑이 이루어져. 근데 얼굴은 병신이 돼. 두 번째는 반대야. 얼굴은 차은우급이 되는데 연애 고자가 돼버려. 자, 3번. 왜? 자, 원하는 사람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수명이 20년 줄어. 네 번째, 만수르만큼의 부를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미각을 잃어. 5번째, 내 생애 중 원하는 아무 때로나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50%의 확률로 죽어. 자, 골라. 자, 세 번째. 자, 너희들이, 자, 여학생들은 감정이입해야 돼. 자, 너희들이 판타지 소설의 남주야. 여학생들도 내가 남주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먼 길을 떠나.
자, 왜 먼 길을 떠날까? 1번, 공주를 구하기 위해. 2번, 보물을 찾기 위해. 심리 테스트는 묘한 매력이 있지 않니, 그지? 너희들 그래서 그거 해본 적 있어? 유튜브에서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유튜브에서 심리 테스트 검색해서 해본 적 있어? 재미없어. 내게 제일 재미있어, 이거에. 이게 언제 그건지 알아?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교육심리 교수님이 수업은 안 하고 맨날 이런 거 해주셨어. 그래서 맨날 받아 적고 그랬어. 그걸 받아 적었으니까 이게 있는 거야. 세 번째. 마법을 주는 드래곤을 만나기 위해. 4번, 원수를 갚기 위해. 됐어? 자, 이제부터 쌤이 해석을 해줄게. 자, 이거부터 먼저 하자. 자, 이거는 너희들이 40대 중반에 얼굴에 미소가 있어. 이렇게 웃어. 이런 미소. 자, 너희들은 뭐를 보면서 미소를 짓는지 그걸 알아보는 테스트야. 1번, 공주를 구하기. 이 사람들 굉장히 가정적이시군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웃음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 되게 하고 싶어 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태영이 그래? 네. 재현도 그래? 그래. 자, 그 다음에 보물을 구하기 위해. 흔들어봐. 뭔지 알지? 이 사람들은 어때? 40대 중반에 웃음을 이렇게 줘. 뭐를 보고? 통장의 잔고를 보고. 돈 좋아? 그래. 많이 벌어. 응? 자, 그래서 언니도 좀 주고 그래. 자, 마법을 주는 드래곤 손 들어봐. 이렇게 많아? 개별적으로 가르쳐 줄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를 보면 40대 중반에 웃음을 지냐? 게임 속에 자기 아이템을 보고 웃음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때도 그거를 못 놓치고 있어? 준이 게임 좋아해? 자, 원수를 갚기 위해 손들어. 남자들이 좀 아닌데 이거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직장에 내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보고 웃음 짓는 사람들. 뭐 이사, 승우 딱 이거 보고 웃음 짓는 사람들. 대통령, 원주, 탄핵,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말 그대로 너희들의 심리야. 자, 우선 짝사랑하면 이루어지는데 얼굴이 못생겨져. 흔들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 IBM이야. 이미 버린 몸이야. 얼굴 더 이상 못생겨질 데가 없는 거지. 더 이상 못생겨질 데가 없으니까 못생겨져도 돼. 이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삐지지 마라 또. 그냥 심리 테스트는 심리 테스트일 뿐. 그치? 내가 얘기했나? 그 심리 테스트 때문에 헤어진 커플? 선생님 헤어지셨다고? 나 말고. 얘기했어. 진짜 그런 커플 있어. 2번이 뭐였지? 자, 반대. 차 오는데 연애 보자. 이 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지금 확실한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비혼주의자야. 그러니까 어때? 연애 안 해도 돼. 얼굴만 잘생겨주면 되는 거지. 3번. 원하는 사람과 인생을 바꾸는데 20년. 원준이의 삶의 좌우명. 짧고 굵게. 짧고 굵게. 그런 거야? 네. 그렇구나. 나는 가늘고 길게야. 4번. 자, 만수르. 이 사람들은 쉬워. 인간의 저차원적인 욕망보다는 고차원적 욕망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외로 배고프면 잘 참어. 이 사람들은 오줌도 잘 참고 똥도 잘 참어. 왜? 고차원적인 그런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5번. 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애착이 없는 거지. 50% 확률로 죽어. 저번에 얘기했던 전화번호 있지만 132 자살방지 전화번호. 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애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야. 자, 이거는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바라는 거. 학교에 가면 이걸 바래. 1번 판다 손들어.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바라는 거 아이들의 관심과 아이들의 인기 이런 걸 어때? 받고 싶은 거야. 인기를 받고 싶어. 관심. 자, 반면 고양이 손 들어봐. 고양이 이 사람은 정반대야. 학교 가서 애들이나 선생님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나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남겨야지. 왜 수업 시간에 말을 걸고 잠자고 있으면 왜 깨워? 빼점 가자 이러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말.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바라는 거. 쌤들이 가급적 아파서 안 와서 수업을 안 하는 걸 제일 바래. 맞아? 이 사람들은 대학 가면 대출 알지? 대리 출석시키는 사람들. 야, 나 좀 대신 불러줘. 이런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니들이 실행하면 돼. 대학 가잖아? 그럼 니들이 딱 교수 첫날 수업하는 데 가서 무릎을 때려, 니들이. 니들이 총 때문에. 그럼 교수가 정강이야 그래. 그럼 종강이야. 그냥 가버려. 장난하는 거야. 근데 교수가 어때? 딱 맞고 개강해. 그럼 큰일 나. 자. 몰라 이게 말인지. 자, 사자손 들어. 이 사람들은 학교에 바라는 거. 제발 대학에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좀 가르쳐줬으면. 좀 나를 좀 대학에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대. 다음 주에는 무서운 거 하자. 동현아, 네 얼굴보다 더 무서워. 심하게 무서워.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84페이지. 자, 우리 오늘은 시 3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 3개. 자, 유추한 씨의 생명에서. 자, 별표 3개 쳐. 자,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첫 번째, EBS. 문학사적으로 중요해. 쌤, 왜요? 얘는 수능은 아니지만 평가원에서 이미 출제가 됐었어. 그리고 세 번째, 교과서에도 실렸어. 문학교과서에도. 정말 중요한 작품이야.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84쪽, 자, 거시적 독해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참고해서, 자, 선생님 시 분석 방법대로 분석하고, 자, 오른쪽 미시적 독해 여러분 어때? 1번, 2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봐. 보기가 있지만 시도 한번 읽어 얘들아.
태용아, 내일 4시 50분 촬영. 고전 씨가. 영아, 내일 4시 50분? 네. 내일 올 수 있어, 성우야? 아, 4시 50분. 내일 4시 50분. 올 거야? 성우야, 여친 데리고 와서 들어도 돼, 같이. 원희 데리고 와보니까. 원준이도 와서 들을래? 학교 가는 건 몰라요. 너 학교 어디지? 신성. 휴동은 뭐가 멀어? 여기 오늘 5시쯤 되는. 기사분이 안 태워다 주셔? 예? 기사분이 안 태워다 주셔? 버스 기사. 버스 기사분이? 쌤이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대학 개그제 나갔었거든. 얘기했었지. 대학 개그제 출신이에요. 쌤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는 대본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개그맨 됐던 사람이 유재석.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때는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는 KBS 그 대학 개그제 본선까지 다 올라가서 TV까지 선생님이 나왔었어. TV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개그맨이 될 수도 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얼굴 잘생긴 사람이 개그를 한다라는 게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 때라 쌤이 어때? 농담이고. 아니, 그건 진짜야. 쌤이 대학 개그제 나갔었는데. 내가 원준이랑 나갔으면 무조건 대상 탔을 텐데. 아치? 야. 그랬었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 친구들이 그 염경환, 김구라 그 염경환이 선생님 되게 염경환 알아? 그 개그맨이었다가 이렇게 지금 홈쇼핑 빡빡이 아저씨. 그 사람 지금 그 홈쇼핑으로만 1년에 10억 정도 벌어. 홈쇼핑 1등이야. 원래 개그맨이었었어.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김구라, 염경환, 뭐 지상렬 그쪽 라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개그맨 하는 사람 되게 나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선생님은. 그렇지? 대원쌤이 개그맨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자 장난이야. 자 이제 수업하자. 자 생명에서 봅시다. 자 우선 자 화자가 일단 주인공인 건 알겠지. 자 화자가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특별한 청자는 없어. 이러면 안 돼. 선생님 가자. 얘들아 청룡이라고 무조건 청자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수능에서 어때 기억나니? 헤어지자 독백지였다고 수능에서도. 제발 청자가 없으면 이 시는 대화체라고 하지만 이 시는 독백체야. 큰일 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적어야 돼? 자 화자의 상황을 적으라 그랬지. 상황을 적을 때는 제발 왜 부정적인지를 적어. 너무 추상적으로 적지 말고. 자 화자 지금 어때? 분명히 부정적인 건 알겠니? 여기에다 이러면 안 돼. 선생님 고독해요. 뭐 사막에 갔어요. 이건 아니야. 사막에 간 건 자기가 원해서 간 거야. 사막에 간 건 정섬이 태도지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야. 부정적인 이유는 처음 2줄에 나와. 그리고 보기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가 뭐야?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의심을 품어. 근데 뭐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지가 안 나와. 근데 뭐야? 첫째 줄, 둘째 줄이 어때? 대구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됐잖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서로 같은 의미를 설수할 확률이 높은 거야. 자, 그럼 밑에 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찾았어? 그러면 뭐에 대한 애증이야? 삶에 대한 애증이고.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회의야? 삶에 대한 회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자, 미시적 독해 1번. 이 사람은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진 거야. 자, 부정적인 이유는 자, 이 사람은 삶에 대한 회의. 자, 그 다음에 2번째. 삶에 대한 애증.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 자, 회의라는 건 삶이 도대체 뭐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인 거고,
애증이 뭐하고 준말이게 애증? 너희들 우리 저번 주에 애환 배웠지, 애환. 애환은 슬플 애자에 기쁠 환자를 쓰는 거야. 애증은 기쁠 애자, 아니야. 병신아. 슬플 애자가 아니야. 애는 여러분 슬플 애 맞고 또 무슨 애가 있어? 사랑 애가 있지. 애증은 사랑과 증오야. 알아둬야 돼, 얘들아. 애환은 기쁨과 슬픔인 거고 애증은 사랑과 증오인 거야. 그럼 이거는 감정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적인 측면으로나 감정적인 측면으로나 뭐에 대해서 잘 몰라. 삶에 대해서 어때?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어때? 정서 태도를 보자. 자, 1년 볼게. 나의 지식이, 자, 나 세모쳐.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부정적인 이유에다가 생명이 부대끼다 이런 걸 써놔도 상관없어. 저 머나먼 어디로 가?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지? 자, 오른쪽 시상의 흐름 1년 봐봐. 1년. 자, 떠나는 거야. 자, 읽어볼게. 오른쪽. 현실의 감정과 지식만으로는 생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함을 알고 어디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가는 화자야. 자, 그럼 옆에다 적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 상황이 나와요. 자, 1년에는 화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 상황이 나와. 자,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나도 세모를 쳐. 자, 그럼 이제 이연해 봅시다. 자, 아라비아의 사막이 어떤 곳인지 볼게. 거기는 뭐 한 번 뜬 백일이 뭐냐면 햇빛이야.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서 죽은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지. 자, 오른쪽 봐봐. 이연.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생명의 본질을 구하기 위해 시련과 고난의 극한을 감수하고자 하는 화자지. 자, 이연 옆에다 적어. 자, 이연은 문제 해결에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공간이 제시되어 있어. 자, 문제 해결의 공간이 어디야? 아라비아의 사막이야. 자, 그런데 잘 들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라비아의 사막은 어떤 곳인지 알아? 모든 것이 어때? 다 죽어.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죽어. 근데 봐,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생명의 본질, 삶의 본질을 알고 싶어. 웃기지 않아? 생명의 본질, 삶의 본질을 알고 싶은데 그곳이 어디야?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곳이야. 쌤이 역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역설적 상황. 역설적 상황이 뭐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을 역설적 발상이라고 그랬지. 내가 윈터 때 이해 들어줬잖아. 내가 차은우 보고 은우야 너 나처럼 잘생기고 싶어? 이게 여러분 어때? 역설적 상황인 거지. 우리 와이프는 에버랜드에서 신현준 알아? 탤런트 신현준 옆에 이렇게 그 나무 의자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대요. 보통 그러기 쉽지는 않은데 우리 와이프 딱 쳐다보더니 아 신현준이다. 그 자리에서 그랬대. 그러니까 신현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갔대. 우리 와이프도 좀 자 정상은 아니야 여보. 자 편집 자 우리 와이프가 내일 모레 생일이야 얘들아. 자 우리 돌아보고 사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만 하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다음 주에. 자 동현이 한 번만 해봐.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번 보여줘. 자 큰 소리로 사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이 그렇지. 아, 다음 주 아이스크림. 자 아니야 동현이만 하면 또 내 수강생이 다 이렇게 생긴 줄만 알잖아. 아이씨. 원준이 한 번 할래? 싫어? 아, 한 번만 해줘. 누가 해줄까? 아. 여학생도 한 번만 해주지.
여보 생일 축하해. 뭐 하다가 얘기 나왔어 지금? 신영준 아 맞아. 자 다시. 내가 차은우 얘기하다가 자 집중해. 자 내가 차은우를 보고 너 나처럼 잘생기고 싶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이런 걸 여러분 어때?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든 것이 죽어가는 곳에서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자 옆에다 적어. 자 이어는 역설적 상황. 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자 질문. 자 오른쪽 2번이야. 이 시에서 고독은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긍정이지. 이 시에서 여러분 고독은 절대 부정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자 작은 따옴표 돼 있지. 동그라미 쳐. 자 누구를 만나? 나를 만나. 자, 잘 봐. 얘들아, 세모는 현실적인 자아야. 많이 들어봤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는 무슨 적인 자아야? 본질적인 자아야. 너희들 불교 믿는 사람들 석가모니가 원래 왕자였었지. 근데 어때? 삶에 대한 회의가 딱 들어서 사막에 가서 혼자 보리수 아래 나무에서 어때? 고행을 했잖아. 그러면서 어때? 삶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거야 여러분. 다만 여기서는 부처님이 아니라 어때? 알라신인 거고. 힌두교 아니야? 힌두교 아닌데? 알라신이 뭐지? 갑자기 까먹었어. 이슬람교. 맞아. 자, 왜? 이 나라에서도 이슬람교 많이 믿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채원 형. 애들 상처받아. 자. 선물. 필요 없어? 자. 뭐 줄까? 대원생 내신 교재. 수능강 치료. 자, 자, 귀한 건데. 귀한 거야? 자, 조용히 이게 뭐야 수업 분위기가. 자, 원준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원준이 안 잡았었어. 원준이 생수업 안 들으려고 그랬잖아 원래. 그치 원준아? 처음에 그랬었지? 아니야? 자, 저 새끼들 뻥친 거네. 자, 자 그만. 자 여기 이제 현실적 자아가 있고 이제 이상적 자아가 있어.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현실적 자아가 어때? 본질적 자아를 어때? 발견해야 돼.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얘기할게. 절대 이 둘은 대립이 아니야. 너희들 윤동주님의 시나 이상의 시를 보면 자아가 나오잖아. 둘의 자아. 둘의 자아가 어때? 분열하고 대립해. 근데 얘는 아니야. 현실적 자아는 본질적 자아를 어때? 계속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얘는 얘를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찾으려면 어디에 가야 돼?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야 돼. 가서 뭐 해야 돼? 고독해야 돼. 고독은 여러분 저거 2번 고독은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이야. 긍정이야. 고독해야만 삶의 본질을 어때? 얻을 수 있다고. 자,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여기 봐. 애증이 있으려면 사랑을 해. 증오를 해.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지. 근데 얘는 어때? 고독하지. 뭐가 없어? 대상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 삶의 애증에서 벗어난 상태야. 2번. 자, 고독은 삶의 애증에서 벗어난 상태야. 자, 그러면 3년 읽어볼게. 자, 3년.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구하지 못하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그랬지. 자, 3년 옆에다 적어. 얘는
문제 해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방법이 나와. 자, 요거는 선생님이 EBS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재구성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자,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자, 나 동그라미 쳐놓고 하여 나란, 여기도 동그라미, 나의 생명이란 나 동그라미. 자, 3년에 셋째 줄, 넷째 줄에 나와 있는 나는 다 동그라미야. 그 원신의 본연한 자태. 자, 그 원시의 본연의 자태가 위에 나와 있는 나야.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원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라리 뭐가 되겠어? 죽어서 백골이 돼서 사구에게 사막 갈매기에게 어때? 쏘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 봐. 그럼 나는 내가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 해버리겠다? 죽겠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정서 태도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야 돼? 의지, 노력 이런 멘트만 여러분 적어주면 돼. 자, 그래서 정서 및 태도는 자,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지. 왜? 본질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자아니까. 그럼 차라리 뭐 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시 하나가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놓치지 마. 요건 EBS에 없는 내용 정확하게 알아도. 자, 뒷장 넘겨서.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여러분 좀 숙제로 풀어오고 이따 숙제 내줄게. 89쪽 이정록의 희망의 거쳐. 자, 별표 하나 쳐. 나올 가능성 없어. 그냥 너희들 내일 복습할 때 그냥 한 번만 읽어. 그리고 선생님 거기 여기 해설지에도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 자, 신석정의 역사도 별표 하나만 치고. 자, 오늘 되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새. 이 중에 한 문제는 너희들 되게 풀기 힘들어. 알아. 자, 그래도 한번 해볼게. 자, 별표 2개 쳐. 지리산 뻐국새. 별표 2개 91쪽. 자, 신석정의 역사하고 이정록의 희망의 거쳐 별표 하나. 별표 하나짜리는 쉽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거야. 그냥 아유 힘들어. 아, 밥을 먹을 걸 그랬다. 밥을 안 먹으니까 힘드네. 필라테스 선생님이 좀 다이어트 좀 하라고 나보고 너무 체형이 지금 좀 그렇다고. 조금만 배만 들어가면 완벽한 체형이 된다고. 참, 동생이 중3이나 고2, 중3인 사람입니다. 우리 저기 그냥 설명회 하나 한번 하고 중3, 고1 대상으로 5월 11일 하여튼 몇 11일 날인가 그때 10일 11일 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 롯데 식품관 거기 빌려가지고 뭐 고1, 중3 뭐 고교학점제 뭐 이런 거 한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시라고 부모님 말씀 좀 드려. 고1도 마찬가지고 중3, 고1. 아, 그래서 나갈 거야. 롯데 식품관 알지? 몰라? 롯데백화점 앞에. 자, 송수건의 지리산 뻐국새. 자, 별표 2개 치고요. 자, 이거는 거시적 독해가 없어. 자, 뒤에 자, 미시적 독해 힌트를 여러분 줄 테니 요걸 가지고 1번, 2번을 풀고. 자, 밑에 봐봐. 이건 맨 밑에 EBS 핵심 문양. 자, 변형 문제도 있어. 요 문제까지 여러분 좀 풀어줘. 많이 어려운 시야. 많이 어려운 시. 안 돼도 괜찮아. 자, 한번 해봐. 뻐국새야.
아, 하나만 더. 읽으면서 이거 해봐. 공감각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봐. 공감각. 시를 읽으면서 공감각이 이루어진 부분. 멍하니 있지 말고 하자. 안 되면 거기 보기에 끼워 맞춰. 보기를 최대한 힌트로 삼어 얘들아. 응?
참고 삼아서 철쭉꽃은 붉은색이야, 얘들아. 철쭉꽃은 붉은색. 붉은색. 틀려도 돼, 괜찮아. 하면서 내가 왜 틀렸고, 아,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거지. 시 백날 내가 설명해 줘봐야 아무 의미 없어. 둘은 원래 알았어? 아니면 윈터 때 알았어? 아, 윈터 때 알았어. 근데 지금 이제 친구가 된 거야? 원준이도? 여기 와서 알았어. 원준이하고 승우는 원래 알았어? 교도소에서 안 거야? 아니야? 자. 아, 왜 이렇게 실없어졌지? 자, 옛날엔 안 이랬는데. 자, 볼게요. 저희 지금 3주 됐지, 세 뭔지. 학원 온지. 지금 몇 살 같아 보여? 나이? 토요일 날 반 애는 한 애는 나보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나보고 20대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몇 살 같아 보여? 내년에 민증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꺼져봐. 뭐 저승민증? 자, 몇 살 같아 봐. 진짜로 딱 보면. 43. 그 정도 보여? 그래?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쏜다 내가. 새로운 친구는 선생님 몇 살 보여? 같아 보여? 남자 눈에 몇 살 같이 보이나? 괜찮아. 44. 44. 선생님 확실히 동안은 동안이지. 그렇지? 저희 아버님보다 내가 나이가 많을걸? 내기할까? 좋아. 기면 내가 아이스크림 비싼 걸로. 베스킨 라빈스 하나 사서 퍼먹자니까. 자, 아버님 무슨 뜻이요? 몇 년생이셔? 6. 그럼 나이 되게 많이 드시구나, 원래. 늦둥이야? 이길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자, 진짜 많이 드셨구나. 자, 보통 아버님들이 나이가 한 72, 3년생 정도 되시지 않을까? 한 75년생. 우리 와이프가 75년생이야. 우리 와이프가. 77. 77. 그랬구나. 자, 쌤이 92년생이니까. 응? 자. 우리 와이프 그럼 연상이 15살 연상이네. 자. 옛날에 우리 쌤 대학 때 교수님이 그 빈부격차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 인류의 빈부격차 없애는 방법. 일단 보통 나이 먹은 남자는 경제적인 부가 있잖아. 그래서 이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 그래서 죽으면서 이 부를 이 여자한테 대물림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여자는 나이가 먹었지? 그럼 이제 젊은 남자하고 살아. 그럼 그 대를 또 대물림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세상에 빈곤은 없어진대. 그래서 그분은 그걸 또 실천하셨어,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지? 실천하셨는데, 자, 그럴듯해. 자,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이 있어. 자, 이제 1년 봅시다. 얘들아,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1년은, 자, 보세요. 1, 2년은 어때? 알아냈다, 알았다지. 근데 3, 4, 5년은 뭐야? 보았다지.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알았다가 깨달음이니, 보았다가 깨달음이니. 알았다가 깨달음이지.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거야. 자, 왜 그런지 봐. 얘들아, 느낌만 얘기해 볼게. 1년, 2년까지는 일단 부정역인 거 알겠어? 자, 뻐꾸기가 여러분 뭐의 상징이야?
뻐꾸기가 여러분 어때? 자, 지문에 뻐꾸기가 어때? 민중인 건 알겠지? 보기에 났으니까.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뻐꾸기는 민중입니다. 자, 민중에 뭐를 나타내고 싶었어? 뻐꾸기가 울잖아. 그게 뭐인 걸 알았어. 그게 뻐꾸기의 울음이 서름인 건 알 거야. 자, 그럼 이제 1년에서는 민중의 뭐에 대해서? 서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너희들 뒤에 보기를 봐봐. 민중은 지배층의 억압으로 인해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됐냐고. 자, 몇 년까지가 서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어떤 년이야? 어떤 년? 몇 년에? 2년까지 어때? 서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자, 2년 봐봐. 자,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 지리산 하 동그라미죠. 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지리산 하입니다. 하. 승우야, 네 얼굴은 상중하. 어디? 하. 그렇지. 하야. 아래야, 얘들아. 아니야, 상이야. 자, 지리산 하. 아래쪽이야. 자, 근데 2연 볼게. 자, 지리산에서 뻐꾸기가 한 마리 울지? 그럼 어때? 뒷산봉우리 계속 받아 넘기지? 처음에는 어때? 이거 하나였거든. 근데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서름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뒷장 봐봐. 시상의 흐름. 자, 첫 번째는 어때? 서름이고. 자, 두 번째는 어때? 서름이 뭐 되는 거야? 확산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마이너스야. 맞아요? 민중은 어때? 지배 세력의 억압 때문에 서러운 그런 존재라고. 자, 근데 뒷장을 잠깐만 넘겨봐. 이거 볼게. 자,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존재이다. 또한 민중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끼리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립을 넘어서는 잘라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자,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때? 역사를 변화시켜. 자, 3년 볼게. 지리산 뭐? 중. 자, 3, 4년은 이제 지리산 중으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자,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뭐하고 나서? 울고 나서! 얘들아, 울고 나서면 영어 좀 쓸게. finish. 뭘 뭐야 그거는. 자, 서름이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자, 서름이 끝나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추스름이 뭔지 알아? 추스르다. 옷 같은 거 이렇게 추스르다. 울음을 추스르다. 울음을 추스르는 게 이거 하다가 뭔지 알지? 그게 울음을 추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웃긴 거 아닌데? 울고 나서 그 울음 끝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울음을 어때? 그쳤지?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봤어. 자, 뒷장 넘겨봐. 강이 열렸다라는 말은 결국 뭐야? 앞 뒷장에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하는 거야. 이해가? 자, 거기 서름의 극복. 자, 시상의 흐름. 자, 얘를 둘로 나눠. 서름의 극복을, 자, 거기 섬진강 남해 섬을 밀어 올림. 서름의 극복을 둘로 나눠. 자, 이렇게 나눠. 이렇게 서름의 극복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자, 3년은 내용이 뭐냐면, 자, 지울게. 자,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하는 거야. 자, 3년은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자,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그랬지. 얘들아,
민중들 하나하나가 강이 됐는데 그게 어때? 힘이 세버렸어. 자, 뒷장 봐봐. 왜? 민중들끼리 힘을 합쳤으니까. 자, 오른쪽 1번 문제. 뒷장 1번 문제. 2번 문제. 이 시에서 섬진강이 힘센 물줄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기 둘째 줄에 공동체적 연대지. 공동체적 연대를 했기 때문에 힘이 세질 수 있었던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자,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자, 3년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이름을 생성했지. 자, 4연 볼게. 남의 군도의 여러 작은 섬들을 밀어 올려. 자, 여기 봐. 섬은 있었어. 그럴 때 밀어 올려. 뒷장 넘겨. 이건 뭘 의미해? 역사에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자, 올리는 건 변화잖아. 자, 4연은 자, 역사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야. 민중이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그래서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되는 거야. 누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 갔지. 자, 아직까지는 공감각이 쓰인 부분이 없어. 자, 마지막 년에 공감각이 쓰인 부분이 있는데 찾았니? 어느 부분? 자, 마지막 년에서 어떤 부분이 공감각적이 쓰였어? 뻐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부분. 자, 다시 뻐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자, 대답. 무슨 감각에 무슨 감각과? 뻐국이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은 거야. 뻐꾸기 소리가 빛깔로 남았대. 무슨 감각의? 청각의 시각화가 쓰인 거지. 공감각 쓰였지. 자, 거기 보면 세석이라는 말 나와 있지. 세석. 이게 어려워. 세석이 그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의 맨 정상에 있는 그런 돌이야. 자 그러면 오연은 지리산 어디야 이번에는? 상. 정상이 여러분 되는 거야. 자, 우선 EBS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년의 해석을 하나만 가르쳐 줄게. 자, 이건 EBS에서 이거는 해석이 진짜 어려워. 선생님도 이거 보면 아, 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못해. 나도 못해. 그래서 이거는 EBS 해석에 전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 1번 문제는 여러분 못 풀어. 괜찮아. 왜 못 푸는지 가르쳐 줄게. 자, 거기 철쭉꽃밭 동그라미 쳐. 철쭉꽃밭. 자, 일단 요렇게 적으세요. 얘는 내가 EBS 용어 그대로 적어줄게. 자, 뻐꾸기의 울음이 아름답게 승화된 공간. 자, 왜? 자, 이게 이제 뭔지 가르쳐 줄게. 진짜 어려워. 이거는 너희들 못해. 나도 이 시 처음 봤을 때 이게 2010년도 수능에 나왔던 시거든. 그때 딱 봤을 때 그때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서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고민해라. 나도 못할 것 같아. 자, 뭐를 떠올리냐? 자, 머릿속으로 이거 떠올려. 여기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빨간색 잉크를 하나 딱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때? 빨간색 물이 쫙 퍼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봄 하룻날 특히 이거 내신 들어가는 사람도 다 알아야 돼. 그 눈물 다 슬려서라는 말은 뭐냐면 다 말라서 이런 뜻이야. 자, 봄 하룻날 그 눈물이 다 말라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색깔. 무슨 색깔일까? 피야, 피. 무슨 색? 빨간색이야. 자, 마지막 빛깔은 여러분 빨간색이야.
이세석 철쭉꽃밭을 태우는, 얘들아, 이게 태우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게 태운다의 의미가 아니라, 얘들아, 태운다의 의미를 딱 보면, 이거 정말 태우다로 보면 철쭉꽃밭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어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돼. 맞아. 니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얘들아, 뭔가를 태우면 불이 나지. 무슨 색깔이나? 붉은색이나. 여기서 태우는은 저거 물들이는이야. 태우는은 어때? 물들이는. 자, 철쭉꽃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 붉은색이야. 그게 왜 붉은색인지 알아? 뻐꾸기에 어때? 그 눈물이 붉은색이야. 그게 어때? 철쭉꽃밭에 딱 해서 그게 어때? 붉은색으로 쫙 물들여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뻐꾹새의 울음소리는 어때? 이제 없어진 거지. 승화라는 게 뭐야? 없어진 거야. 고차원적으로 없어진 거야.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세속적 번뇌가 종교적으로 없어진 거라고. 자, 여기 봐. 그럼 이제 뻐꾹새의 서름은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왜? 다 승화됐잖아. 꽃밭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태우는 물들이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야 뭐 해석에? EBS 해석에 맞아.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이 시 처음 봤을 때 마지막 연이 철쭉꽃밭은 부정인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시 전혀 해석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쌤이 논문도 보고 진짜 많이 봤어. 근데 대부분의 해석이 이게 맞아. 그래서 EBS에서도 그 해석을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철쭉꽃밭을 뻐꾸기의 서름이 아름답게 승화된 공간으로 본 거라고. 자, 이러면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자, 하, 중, 상.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1년에는 화자의 깨달음이 도달하기까지의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1년의 넷째 줄 봐봐. 석석 3년도 봄을 넘겨서야 그랬지. 오케이? 자, 1번 맞고요. 2번. 이연의 실제 뻐꾹새는 여러 마리의 뻐꾹새와 상반된다. 아니지. 한 마리의 뻐꾹새는 서름이고 여러 마리의 뻐꾹새는 서름에 승하고. 자, 4번 답지 볼게. 3년과 4년에 삼봉울이 각 남의 섬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의미를 어때? 나타내는 거고. 자, 4번 답지 분명히 맞는 설명이고. 5번 봐봐. 맞지? 그럼 여러분 웃긴 게 서술어가 약간 잘못 쓰인 건 알겠니? 오히려 3, 4, 5연이 깨달음이니까 3, 4, 5연이 뭐로 끝나는 게 더 좋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끝나는 걸로 쓰는 게 더 좋겠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까지 여러분 끝내고, 자,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 자, 별표 하나 치고요, 여러분. 얘는 그렇게 출제 가능성 없는 시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공부는 해야 돼. 이따가 내가 숙제 내줄 때. 자, 이제 마지막 신경림 씨의 나무. 요거 잠깐만 밑에 좀 수정 좀 잠깐만 해줄게. 요거 내가 잘못 분석했어. 자, 일단 이 시는 화자의 역할이 저거 관찰자야. 자, 그러면 미리 가르쳐줄게. 자, 화자의 역할이 관찰자면 고칠게요. 밑에 화자의 상황을 따지면 안 되지. 누구의 상황을 따져야 돼? 대상의 상황을 따져줘야지. 자, 대상이 누군지 고쳐 얘들아. 대상의 상황 적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정서 태도 적고. 자, 마지막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 태도 적고. 기억나지? 화자가 관찰자일 때는 이렇게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 자, 요거는 내가 보기를 여러분 조금만 줬어. 이 정도 시는 두 줄의 보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싶어서. 자, 오늘 마지막 시야. 자, 해봅시다.
왜 부정적인지. 아, 별표 2개 얘들아. 개인적으로 신경림 씨의 시는 농무라는 시도 나왔지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되게 높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분 작년에 큰 이슈 되셨던 거 알지?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작년에 여러분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추모 분위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되게 이상이야. 그러니까 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국어 그 선생님들 카페가 있거든. 거기에서도 어때? 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분 그런 김영관까지도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그렇고. 근데 상대적으로 너희들 많이 소외를 받았던 게 이분하고 장성남 씨라고 그 작년에 이제 수능에 나왔던 배를 밀며 이제 그 신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경림 씨하고 그 장성남 씨가 약간 그 친문재인 경향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아직 정권이 없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너희들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있었잖아. 도종환 씨의 시가 있어. 도종환 씨 알아?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라고. 접시꽃 당신 아내가 죽어서, 실제로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그 슬픔을 시로 옮겼는데 얼마나 그 시가 명시였냐면, 그 사람이 쓰고 그 다음 교과서 만들 때 그 시가 교과서에 실렸어. 4년 만에.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을 구구절절히.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권고를 내서 출판사에다가 그 시 빼라고. 왜냐하면 도종환 씨가 그게 됐거든.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니까. 근데 내 생각, 근데 그게 정치적 색깔 때문에 또 빠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아니 쌤은 개인적으로 도종환 씨를 좋아하진 않아. 뭐 민주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죽은 그 슬픔을 시로 옮겨놓고선 2년 만에 재혼을 하셨어,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거지. 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거 알아? 박근혜 대통령 때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나 소설이 한 번도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없어. 왜? 자기 아빠 까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하여튼 이런저런 측면도 그렇고 올해는 내 생각에 정권이 좀 바뀔 것 같진 않냐 얘들아. 바뀔 것 같아. 나는 다시 말하지만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신경림 씨의 이 시는 꼭 이 시가 아니더라도 신경림 씨의 시는 올해 꼭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 시인 중에 여러분 하나야.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쉬운 시지만 디테일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 자, 일단 이 시 화자가 관찰자야. 왜? 뭐를 관찰하고 썼니? 나무를 어때? 관찰하고 쓴 거야. 자, 됐죠? 자, 독백체야, 대화체야? 독백체야. 자, 독백체. 자, 그럼 이제 이 시는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의 상황을 써야 돼? 나무의 상황을 써야 돼. 자, 나무 왜 부정적인지 절대 이거 쓰면 안 돼. 벗었어요. 쓰면 안 돼. 왜? 이 시에서 벗은 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야. 부정적인 이유는 뭐니? 터진, 살갗. 그 다음에 어때? 뒤틀린, 허리지. 맞아? 아니면 이걸 적어도 돼. 오른쪽에 있는 내용. 고달픈 삶, 구질구질한 나날 이것도 적어도 되는데 얘들아 이 시가 유추인 건 알겠어? 유추? 실제로 이건 지금 나무 얘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는 자 터진 살갗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뒤틀린 허리야.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인간, 요 색깔로 인간을 할게. 그러면 이거는 인간으로 여러분 따진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달픈 삶. 자,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 나무는 어떤 정서 및 태도를 보이냐? 자, 보기 읽어볼게. 화자는 겨울 나무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지? 얘들아, 일단 나무의 정서 태도 두 가지야. 첫 번째, 고통을 뭐해? 감내해. 감내가 뭐야? 인내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고통을 인내해. 됐어? 자, 1번 봐봐. 이 시에서 나무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를 찾아 적으시오. 뭐가 여러분 나무를 정화시키니? 자, 여기 봐. 나무가 벌거벗고 이러고서 있지. 뭐 받으려고? 별빛을 받으려고. 자, 여기에서 나무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는 뭐냐면 별빛이야. 저거 일단 별빛. 거기 봐봐. 8째 줄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이렇게 되어 있지? 이해 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는 어때? 벌거벗은 게 어때? 부끄럽지도 않고 숨길 것도 없는 거야. 왜? 알몸은 내 몸을 뭐 시키려는? 정화시키려는 행위니까. 이게 뭐야? 고통을 인내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도 나무는 자 읽어볼게. 끝에서 셋째 줄 알고 있을까? 도치법 쓰인 거 알겠지? 알고 있을까? 그들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들아, 나무는 고통을 인내하면서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야. 슬퍼. 고통을 인내하는 건 인내하는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야. 자, 그렇네. 자, 이제 적을 거야.
자, 화자의 정서 태도. 나무야, 너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있을 때 그거 알아? 나도 같이 운다라는 거. 두 글자. 공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의 정서 태도. 나무의 어때? 공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슬픔은 잠깐만 나무의 슬픔이기도 하고 누구의? 인간의 슬픔이기도 하지. 자, 거기 보기 봐봐. 둘째 줄에 무슨 적 슬픔이 일어나왔어? 근원적 슬픔. 얘들아, 인간이나 나무나 태어날 때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야. 콜? 이해 갔어? 자, 2번을 왜? 아니야. 자, 2번을 자, 오른쪽 밑에 2번. 이 시에서 알몸은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일단 긍정적인 의미고. 자, EBS 설명대로 여러분 적어줄게. EBS 설명대로. 자, 현실의 고난에 굴하지 않는 태도. 현실의 고난에 굴하지 않는 태도. 자, 붙여야 되겠다. 스테이프로. 자, 다 쓴 사람은 96페이지 여러분 잠깐만 읽어봐. 오늘이 14일이지. 저기 우리가 우리 교재가 13주차까지 돼 있어. 13주차만 하면 수특이 다 끝나는데 우리 벌써 이제 오늘까지 6주차까지 여러분 해서 거의 반을 여러분 끝나거든. 그래서 이제 7주차가 여러분 남았는데 한 주가 여러분 모자라. 그래서 한 주는 우리 5월 6일 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요일 날은 보충을 한다 그랬으니 5월 6일 날 어때? 보충을 좀 해서 진도를 여러분 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쌤이 28일 날은 수업을 좀 미안한데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26일 아침 수업을 좀 한 주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신 때라 애들이 그때는 28일이 내신의 정점이잖아 얘들아. 29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은 그나마 일요일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시험 전날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여러분 26일 수업을 듣고 못 듣는 친구들은 나중에 쌤이 이제 인강 열어줄 테니까 들으면 좋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은 너희들 내가 5월 6일날 그냥 따로 보충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쌤 생각에는 딱 기준점이 여러분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확정된 거니까 말했지만 6월 3일은 아침에 8시 10분까지는 학원에 와야 돼. 그래서 실제로 수능처럼 해서 그때 여러분 뭐도 나눠줄 거냐면 그것도 나눠줄 거야. 여기 봐. 너희들 6평, 9평 수능은 전에 꼭 그거 봐야 되는 거 알지? 예열 문제. 예열 문제를 내가 얘기해 줄게. 작년 수능 때는 벌써 수능 얘기해서 좀 그런데 21일 전서부터 매일 아침 예열 문제를 나눠줬어. 그 인강쌤 중에 김동욱 쌤이라고 있거든. 메가스터디 김동욱 쌤도 있고 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데 수능 때 안 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농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봐봐. 멘탈이 무너진다 그러지. 그럼 멘탈이 안 무너지는 방법은 멘탈이 없으면 돼. 없는데 어떻게 무너져? 이게 말장난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게 너희들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거 한번 봐봐. 근력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믿어. 너희들 막 뭐 학원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 뭐 그 정신적인 뭐 멘토들이 나와서 어떻게 뭐 그런 거 안 믿어.
얘들아, 시험장에 가서 안 떠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야. 내가 이제 5월에 육모 앞두고 어떻게 그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내가 그 유튜브에서 했던 걸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를 해줄 거거든. 진짜 그거 도움 많이 돼. 시험장 가서 떠는데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와 더불어서 너희 꼭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이제부터 수능 전에 루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알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어때? 학교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예열 문제 풀고 똑같은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여러분 지켜줘야 되는데 육모에서도 그 연습을 일주일 정도는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육모는 일주일 전서부터 예열 문제들을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학교에 무조건 7시 50분쯤 가서 예열 문제 풀고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뭐 그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숙제표 여러분 잠깐만 펴자. 숙제표. 자, 오늘